여러분, 삼성의 반도체 공장,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공장이 한파로 쉽게 말하면 문을 닫았습니다. 충격적이죠. 한파 때문에 문을 닫았다는 그 사실이 말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반도체가 부족하다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텍사스 오스틴은요, 지도상으로 보면 왜 저기 한파가 왔나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미국에서도 밑에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밑에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하 17도에 이르는 한파가 2주간 이어졌습니다. 눈도 12cm 넘게 폭설로 쌓였고요. 그 때문에 전력이 부족해진 거예요. 전력이 부족해지니까 주 정부에서 이게 공장들이 좀 문을 닫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전력이 부족하다고 문을 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입장에서는요, 지금 그만큼 손해가 막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텍사스 오스틴은 주 전력 공급원이 풍력발전기예요. 쉽게 말하면 신재생 에너지예요. 게다가 눈까지 많이 오고 바람까지 많이 불어서 고장까지 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은 한 주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이 텍사스 오스틴에는 삼성전자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피니온 공장도 거기에 있고요. NXP 공장도 거기에 있고요. 테슬라 공장도 거기에 있습니다. 당장은 사흘간 단전을 통보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기상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 한 더 길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삼성전자고 인피니온이고 NXP고 전부 생산을 그만큼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삼성 공장도 적은 공장이 아닙니다. 오스틴 공장이. 122만 제곱미터나 되고요. 37만 평 정도 됩니다. 건물력만 하더라도 3,000명이고요. 투자 규모가 18조나 투자했던 규모, 여기다가 지금 삼성은 파운드리 공장을 더 투자하겠다. 10조를 더 투자하니 20조를 더 투자하니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공장이잖아요. 근데 아마 이번에 이 한파 때문에 삼성은 앞으로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한파가 닥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반도체는요, 여러분 난리도 아니에요. 시장은 2020년, 2021년, 2022년 보면 점점 커집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2019년에는요, 1125억 3천만 달러였던 것이 2022년에는 1905억 6천만 달러로 커진다.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3,158억 6천만 달러가 2022년에는 3,517억 4천만 달러로 커진다고 하잖아요. 전체 반도체도 지금 2022년에는 굉장히 커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장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반도체 시장은 커지는데 공장은 멈춘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는 선에서 그치만 좋겠지만 문제는 지금도 차량용 반도체는 부족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공장이 셧다운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자동차 공장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쓰는 많은 공장들이 지금 셧다운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감까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려감까지도. 결국 이게 반도체가 뭐 산업의 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산업에 필요한 게 반도체잖아요. 그러면 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도 생깁니다. 공장도 셧다운돼서 생산도 그만큼 못 해내서 생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공급이 줄어드니까 여기에 대한 가격 상승 효과가 또 있는 데다가 부품 가격이 올라가서 여기에 또 가격을 올려야 되는 그런 가격 상승까지 온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반도체 대란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닌데다 인피니온도 거기 있고요. NXP도 거기에 있잖아요. 네덜란드의 NXP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그 회사도 거기에 있을 정도면 결국은요. 반도체 생산을 못해서 못 파는 팔고 싶어도 생산을 해서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빨리 텍사스에 한파가 물러가야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겠지만 전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하나 굉장히 큰 게 하나 느껴집니다. 지금 텍사스 오스틴이나 이 오스틴 근방의 대부분의 전력 공급은요. 거의 30% 가까이가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을 합니다. 만약에 오스틴에 원전이 없었다 이러면 쉽게 말하면 블랙아웃이 왔어요. 블랙아웃이라는 거는 깜깜천지라는 이야기예요. 깜깜천지. 블랙아웃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컸죠. 그런데 원전 덕분에 최소한의 시설은 돌릴 수가 있었어요. 의료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정의 난방이라든가 이렇게 돌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한파가 오면 태양열도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풍력도 워낙 세져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공장까지 셧다운되는 그런 사례가 왔잖아요. 대한민국 지금 어떻죠? 대한민국은요. 지금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은 망가지고 있고요. 탈석탄 정책으로 LNG 가격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LNG 발전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 LNG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전기료 인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신재생 에너지가 뭐 10% 20% 감당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지금 텍사스 한파에서도 봤잖아요. 한파가 이렇게 몰아치니까 공장까지 셧다운할 정도면 앞으로 우리 신재생 에너지 정책 쓰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안 닥치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게다가 이 신재생 에너지는 환경 파괴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모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진짜 엉망이다. 이 텍사스 한파가 우리에게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위험성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심각한 것은 반도체 대란이겠죠. 아마 반도체 때문에 삼성은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생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뭐 반도체가 텍사스 오스틴만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텍사스 오스틴의 공장이 문을 며칠간 닫는다고 하면 그에 대한 수혜는 TSMC, 대만의 TSMC가 받겠죠. 그렇지만 삼성도 아마 이번에 투자에 대한 거 있잖아요. 파운드리 투자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오스틴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위험성 회피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래저래 텍사스 한파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